검통 공포 채널 공포극장 산신의 분노를 산 덕망 좋은 부부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 부부는 기인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개성의 저자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셈을 해보니 그 엽전은 770냥을 넘는 엄청난 액수였고, 남자는 논 30마지기와 18칸의 기와집을 짓고 공명첩을 산 다음 상당수의 노비를 거느리며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날 덕을 베풀고 살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산신님의 덕이요, 안 그렇소? 하지만 그들 부부에겐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아무리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을 먹고 또 먹어도 아이가 들어설 기미가 보이질 않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부부의 집을 지나가던 한 노파가 옆에 데리고 있던 눈빛이 총명하며 생기기도 곱상한 아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여 장성할 때까지 친자식처럼 키우신다면 필시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에 넣어서 산지 7년이 넘도록 아이를 보지 못한 부부는 그 아이를 보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남자가 보아하니 옷차림은 꼬질하나 생김새나 용모가 절대 천민이나 양인의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를 남자는 덥석 품에 안아 보이며 노파에게 말했죠. 자네의 선심을 내 어찌 거절하겠는가. 이 아이는 내 반드시 조선 제일 가는 아이로 키울 것을 약속함세.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이 공명첩을 샀을 때 얻은 성씨인 김가를 더해 김선. 선이는 6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일찌감치 천자문을 뗀 것은 물론 또래 아이들 중에 가장 영특하고 이는 자라면서도 퇴색되지 않아 16의 과거에 급제하여 그들 부부에게 기쁨을 안겨주기까지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소자 선이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도 될련지요.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 이리 청하는데 어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들어오너라. 선은 자신의 첫 배속지가 호남지방임을 말하며 먼 길 떠나기 전에 뵙기 위해 잠시 들렸다고 했고, 부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장차 가문을 일으켜 큰 일을 해야 할 아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나라님께서 네가 그곳에 쓰임이 있으니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심껏 성상의 신임에 보답해 보이거라.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흘러 아들이 없음에도 잘 지내던 부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던 남자는 한 꿈을 꾸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을 거니던 남자는 풀숲을 치고 지나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엔 오래전 자신에게 공양을 받았던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죠. 남자는 첫눈에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곧 큰 절을 올리며 말을 했습니다. 산신께서 저희 부부를 굽어살피시어 큰 은혜를 내리셨으니 이를 어찌 갚아야 흡족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그런 남자를 보며 세상 인자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아직 너희 부부에게 내릴 은혜가 더 남아 꿈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보겠는가? 남자는 노인의 말에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 의문을 담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러자 노인이 돌연 나무삽을 쥐더니 땅의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노인이 파낸 땅 안에 엄청난 양의 금은 부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며 남자는 입을 떡하고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너희 부부가 일전에 살았던 구월산 산지에 있는 곳이니라. 또한 이곳에 올 방도를 따로 일러줄 터이니 꿈에서 깨어나는 즉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사흘 안에 이곳으로 찾아오거라.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노인의 말과 함께 꿈에서 깨어난 남자는 자고 있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 동이 터오르자 고엘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또 올라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남자는 산으로 오기 전 읍내의 지도상에서 구매한 지도를 펼쳤죠. 여보,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산신께서 금은부화가 묻혀있는 곳의 지도를 읍내의 지도상에서 팔고 있을 거라 내게 일러주셨네. 내 아까 들리지 않았었는가? 부부는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했고 마침내 남자가 꿈에서 보았던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한가운데 낯설지만 어딘가에서 봤을 법한 인상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유심히 보건대 과거 아들 선이를 데리고 나타났던 바로 그 노파였죠. 자네가 이곳을 어찌 알고 와 있는가? 혹시
산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가 자네인가? 남자의 물음에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어느 순간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파의 모습이 산신의 현신이라 여겼던 나무르한 차림의 노인으로 변했고 곧 그 노인의 모습에서 찬란한 광채가 일더니 형형색색의 의복을 갖춰 입은 영험한 산신의 모습으로 변하였죠. 과거 선의를 베풀며 덕을 쌓은 너희 부부를 크게 치하하기 위해 기회를 주었거늘 어찌하여 본저의 뜻을 곡게 하여 기인을 살해하고 그 재물을 빼앗았는가? 산신의 형형한 노성에 부부는 크게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둔한 여자는 이 상황을 모를 것이나 너는 잘 알 것이다. 너희에게 선이 아니 너희가 죽은 기인의 환생인을 보낸 것이 바로 나다. 그는 자신을 죽인 너희에게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는 우매함을 택하지 않고 다시금 인간으로서 생을 살며 너희에게 벌할 기회를 달라 거듭 청하였었다. 남의 생과 재물을 빼앗아 부귀를 누려보니 달콤하더냐 즐겁더냐. 내 오늘 지난날의 과를 바로 잡을 것이니라. 신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풀을 헤치며 수십 명의 포졸과 장정들이 들이닥쳤고 그 사이로 구부의 아들 선이 걸어 나왔죠. 부인은 그런 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어찌 이러느냐. 조실 부모하여 고하였던 너를 이 어미와 아비가 길러 키웠음을 모르는 게야. 그런 부인을 보며 탄식을 곱씹던 남자는 그새 부인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당신 눈엔 저게 우리 아들로 보이오? 입이라도 열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거늘. 그들 부부의 신파극에 선은 배를 부여잡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의 목숨을 빼앗고 나의 재물을 빼앗고 이 차디찬 땅바닥에 나를 묻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주저앉아 있는 장소가 십수년 전 자신들이 살해한 기인을 묻은 곳임을 깨달았죠. 부부는 선에게 울며 빌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칠 터이니 구태여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부부에게 산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너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호의호식하긴 했으나 너의 고향을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하여 너의 정인과 부모를 찾아내 매년 수십 냥의 재물을 지원하며 보살펴왔음을 간과하진 말거라. 분노한 네가 이들의 숨을 끊는 것은 지당하나 할만하나 이들의 행보와 선의를 감안하여 벌을 내리거라. 실제로 그들 부부는 사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나 사내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사내의 고향 땅을 찾아 그 정인과 부모에게 속죄의 마음으로나마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한들 지난날의 그 무거운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이었죠. 어떤 벌을 내리던 달게 받겠소.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대를 아들로서 키울 때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고 또 행복했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그런 남자의 속죄에 선은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이내 포졸들에게 명을 내려 그들을 관아에 압송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했지 내가 행복했다더냐. 나는 매 순간순간이 지옥이었다. 원소녀 놈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내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를 가만히 이설로 혹하진 말아라. 관아로 압송된 부부는 지난날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전부 진술을 했고 관아의 사또는 몹시 진노했으나 그들이 속죄의 마음으로 사내의 정인과 부모를 극진히 모셔왔음을 참작하여 사형을 면하는 대신 모든 재산과 신분을 몰수하고 폐서인을 한 뒤 여자는 관기로 남자는 관아의 노비로 살아가게끔 처벌을 명했습니다. 이후 여자는 흰죽을 급하게 먹다가 기도가 틀어막혀 그대로 급사하였고 남자는 벌목을 하러 나갔다가 눈먼 산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부부상들은 물론 인근 사찰의 스님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덕을 쌓았던 그들 부부는 산신의 은혜라는 곡해와 착각 그리고 혹하는 욕심에 무고한 사내를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아 그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을 벌하기 위해 십수년 동안 계획을 해온 산신과 환생한 사내에게 지난날의 과오가 밝혀지며 노비로서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 이야기는 황해도 고을산 인근의 고을에서 부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권선징악의 형식을 가진 민담입니다. 검통 공포 채널 공포극장 첫 번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